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에 접어드는 30대 중반의 주부이자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평소에 결혼 생활 이야기를 접해보면 정말 다들 별이 별일을 다 겪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저보다 더 기가 막힌 경우를 겪은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선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저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어서 아니 요즘 세상에 뭔 안달이 나서 선까지 봐가면서 결혼하느냐고 거부를 했는데 아버지께선 남편 직업도 괜찮고 부잣집이라더라며 한사코 권유를 하셔서 결심을 했죠. 친정도 돈이 아쉬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하나뿐인 딸 자식 이왕이면 부잣집에 보내 돈 걱정이 없게 하리라고 평소 늘 이야기하셨던 터라 왠지 그 마음이 이해가기도 했고요. 남편을 만나보니 생김새도 서글서글하고 바른 행동이 몸에 밴 사람 같아 첫인상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이후 10개월간 만나면서 가끔은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강박 비슷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게 또 흠은 아니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전공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이 남자 정도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뭔가 마음이 좀 개운치 않았던 것은 시부모님을 처음 뵌 자리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꽤 막둥이라서 시부모님 연세가 많다 보니 제가 옛날 분들 생각이나 행동을 다 맞춰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두 분을 뵙고 나니 그런 부담은 좀 덜했어요. 시아버님은 그저 사람이 마냥 좋기만 한 호인이었어요. 남편처럼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계셔서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좀 안심이 되었죠. 시어머님은 다소 경직되어 계시긴 했지만 교양 있고 초면에 지켜야 할 선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다만 좀 느껴지는 게 그 세상 책임은 모두 다 떠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아무튼 묘하게도 대화 중간에 이 집안에 대한 깊은 책임감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의가 바른 말투이셔서 두 분 모습을 모두 합치면 딱 남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의 그런 모습 뒷면에 무서운 집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본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호기롭게 신혼집을 사주마 하셨는데 시댁에서는 한사코 거부하셔서 예단 1억, 혼수 1억 이렇게만 해갔어요. 그 외 시댁 친척분들 거랑 이것저것 해서 7천만 원이 더 들었고요. 신혼집이 7억이었으니 저희도 그렇게 적게 간 편은 아니죠. 혼수는 아예 시댁에서 목록까지 뽑아주시더라고요. 제품명까지 뽑아서 주신 거를 보고 친정 엄마께서는 야, 부잣집끼리는 뭐 혼수 품목까지도 다 정해진 규격을 만들어서 돌리나 보다. 아니면 사돈어른이 직접 일일이 찾아보고 정리하셨나?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참 유별나기는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치사하게 느껴졌던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때부터지요. 뭐가 됐든 남편보다 적게 간 것은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날부터 예단을 적게 해왔다고 친척분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정철이 엄마는 정철이 여울 때 집도 3억 조금 넘는 거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이것저것 해서 3억은 넘게 해왔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7억짜리 집까지 떡하니 장만해줬더니만 영 시원찮아서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투덜투덜하자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때 시댁 작은아버지께서 아이고 우리는 덕분에 옷 잘 얻어 입었는데요 뭘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시는데도 계속 투덜대시는데 정말 제가 봤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집 해준다 그랬을 때 왜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고 돌려 매기고 싶었지만 갓 신혼에 감히 그럴 엄두도 못 내고 혼자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는 그래도 시아버님이 성격이 좋으시니 그냥 시아버님 위주로 대하자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선제압을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됐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좋은 게 반드시 그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격 좋고 우유부단한 것보다는 차라리 좀 까칠해도 나서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시어머님이 본격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제가 큰애를 가지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성별 판가름이 가능할 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아는 산부인과로 데려갔어요. 그 병원이 좀 낙후된 구도심 있죠? 골목 안에 있는 그런 산부인과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병원이 있나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곳이 진료를 정말 잘 본다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낙후된 병원 건물을 보곤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있나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료를 받고 나오니 첫애가 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부부는 첫애는 딸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무척 기쁘고 들떴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둘째는 아들로 준비해라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둘째는 아들 낳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애 낳고 바로 준비 들어가라는 말이었어요. 순간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보통 성격은 넘는데 진짜 한번 터지면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싶어 일단 그냥 들어 넘겼어요.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가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뵙자마자 무슨 제 본관을 물어보시지 않나. 저희 부모님께서 뭘 하고 사셨는지 스펙 조사하듯이 물어보지를 않나. 그때부터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어른이라면 무조건 좋게 보고 살아왔던 제가 멍청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저 남편이 좋아서 그런 말에 별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시어머님이 좀 깐깐하면 시아버지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저 웃고만 계시니 이쯤 되면 사람이 좋으신 게 아니라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드시는 성격은 아니신가. 혹시 남편도 그런 성격이려나 하고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본인 자식인데 아무렴 손주 낳고 나서야 뭐라 그러겠냐 싶어서 두고 보고만 있었더니 정말 어이없는 경우는 큰애를 낳던 그날에 겪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시어머님이 꽃바구니를 보내셨더라고요. 둘째는 아들이길 바란다 라는 문구가 산들거리는 꽃바구니요. 그제서야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화나는 것보다 입원 실에 오가는 사람이 저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한참을 그걸 보고 있다가 남편이 눈에 띄자마자 저거 내다 버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도 그걸 보더니 표정이 싹 굳어서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더라고요. 뭘 어떻게 싸웠는지 보진 못했지만 그때 아예 한 번 더 이런 식이면 연을 끊겠다고 단도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 없는 셈 치고 살았습니다. 만나든 전화가 오든 저는 그저 입만 웃고 있었지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명절이나 생신 같은 때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거하게 치렀습니다. 신랑과 저는 큰딸로부터 두세 살 터울로 가족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노리고 있던 와중에도 저희는 동기간에 가장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나이 터울은 얼마 정도가 좋고 애는 며칠 낳고 이런 거를 정성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늙었을 때 애들이 몇 살이고 이러면서 인생 전반 이야기를 다 했어요. 큰애가 주는 행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아들만을 원했나 봐요. 조리원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 아들, 손자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말 잘 듣거라. 아들을 낳으려면 명석이가 고기 종류는 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새벽 2시에 좋은 기운이 있다니까 네가 신경을 써야 된다.
얘, 뭐하니? 내가 말한 날짜 메모하고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시엄마의 참견은 끝이 없었습니다. 곧 70을 바라보는 연세의 손녀 같은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시고 부끄러움도 없으신지 외려 제가 부끄러워서 전화 상이나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골이 나서 뭐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하며 내내 하면서 흘려듣기만 했어요. 실제로 저희 둘째는 3년 뒤에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정말 끝도 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우선 별의별 이상한 음식을 다 보내세요.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한약 같은 거는 기본이고요. 개구리에 민물고기에 대체 뭘 어떻게 조리해서 어디부터 먹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보내신 후에는 꼭 먹었는지 확인 전화도 하시고요.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당도 당연히 찾아갔어요. 아니 무슨 무당이 애를 베게 해주나요? 무당이 한의사 진맥하듯이 제 귀 옆에 방울을 딸랑대는데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으니까 뒷짐지고 껄껄 웃게 되더라고요. 이 난리를 3년을 버텼습니다. 가끔 저 양반이 참 하시는 게 귀엽다 싶을 정도로 무심하게 넘기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의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우리가 세운 가족 계획대로 진행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님의 3년은 나름 피가 마르는 집착의 시간이었나 봅니다. 애를 갖기 몇 개월쯤에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저는 왠지 모르게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꺼림직했어요. 뭔가 모를 불안감에 남편에게도 그런 상의를 했죠. 남편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일단은 어머니가 좀 유난을 떨더라도 알리는 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도 뭐라도 할 말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임신을 알리자마자 안달을 부리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가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들의 눈이 시뻘개진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때가 되니 또 예전에 그 후미진 병원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래 뭐 알고는 계셔라 오죽하시겠냐 싶어서 그냥 순순히 딸아는 갔죠. 결과는 이번에도 딸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신랑 팔자에 둘째는 아들이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시댁 집안은 예로부터 사주팔자를 맹신해왔던 집안이었대요. 부잣집이다 보니 돈은 아무래도 좋고 그저 잘 되다 보는 최고의 역학가로만 골라 사주를 봤는데 하나같이 제 신랑은 애를 둘 낳을 것인데 둘째는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사주 선생들이 모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점쟁이이고 그간 수많은 일들의 흐름이 대개는 들어맞더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저도 사주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가끔 그냥 카운슬링 삼아 이용하기는 하지만 무슨 아들, 딸을 다 맞추면 그게 역학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손하게 예, 어머님, 그런데 의사가 딸이라고 하네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지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로부터 2주 뒤 결국 일은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온 시어머니는 갑자기 집안을 정리해준다, 어쩐다 하면서 수선을 떨었습니다.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키지 않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임신 중에 그저 쉬는 게 중요하다며 저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잠시 뒤 당근을 갈아서 만든 주스를 갖다 주시며 마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걸 받아 마시니 갑자기 기분이 약간 좋아지면서 온몸이 나른해졌어요. 어머님은 햇볕도 좋은데 어디 드라이브나 가자고 옷을 챙겼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고 나니 어머님과 몇 번 왔던 그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이곳에 온 건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제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현관 한적한 곳에 앉더니 내가 여기 수술 말해놨다. 원장님도 내가 잘 아는 분이니 신경 써줄 것이고 잠시 지었다가 다시 낳자. 세상에, 그때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여태껏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면서 마치 잠에서 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함에 온몸이 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애를 왜, 어머님 혹시 아까 저한테 주신 그 당근, 그거 뭐예요? 이상한 예감에 온몸을 떠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신경안정제다. 가벼운 거야. 수술 앞두고 떨릴 텐데 그거라도 먹으니 네가 나를 고분고분 따라오지. 에휴, 배운 며느리 모시고 사려니 내가 아주. 더 들을 것도 없이 저는 손바닥을 다 펴지도 않은 채로 시어머니의 뺨을 짝소리가 나도록 올려쳤습니다. 세상에 임산부에게 신경안정제라니요. 더군다나 마치 저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듯 태연스럽게 저를 탓하는데 순간 시엄마가 아닌 악마 하나가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였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얻어맞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틈을 두지 않고 다시 몇 대를 올려쳤어요. 조금만 이성을 더 놓았으면 정말 시엄마를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저는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결국 하는 짓거리가 이거야? 당신 오늘 내가 경찰에 쳐넣어버릴 거야. 여기 병원 사람들도 오늘 다 쳐넣어버릴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떼어놓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팔로 얼굴을 감싸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울보는 풀리지 않고 남편도 꼴보기가 싫고 이 광경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그때만큼은 당신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똑똑히 봐둬라 하고 각인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 당장 이리로 뛰어오라고 오늘 네 엄마 감옥 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싹싹 비마. 나는 정말 너희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이야. 저는 그 사람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에 의사를 만나 당신은 여기에 어디까지 작당이 되어 있냐고 따졌어요. 그동안에 시어머니는 엎드려 빌기만 했고 의사도 급기야 허리를 굽히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저 수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약에 관해서는 다 치명적인 것은 아니니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 일단은 안정을 좀 취하시라고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그 말에 잠깐 진정하고 병원 꼴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그제서야 이 후미진 병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잠시 뒤 도착한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으라고 하고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으로부터 일의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짐작한 내용이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어요. 그놈의 사주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딸을 낳아버리면 사주가 틀렸지언정 남편 팔자에 자식은 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니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고요. 남편도 기가 막혀서 그 길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왔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머니는 위로 둘 형님만 모시고 저는 없는 셈 하시라고 말을 했대요. 당시 제 심정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이혼을 했을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고 옛날 사람의 가치관이고 뭐고 간에 왜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먹은 신경안정제는 매우 가벼운 수준의 적은 용량이긴 했습니다. 둘째를 순산하기까지 정말 피말리는 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온 날, 저는 바로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에서 해준 집값을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간 그래도 남편을 길러주고 낳아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추스렸지만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한 칼에 모든 것을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제 마지막 배려였지요. 친정에서 3억을 빌리고 그간 모은 돈을 보태서 1,000원 한 장 비는 거 없이 집값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얼마 후에 시아버지의 사과 전화가 있긴 했지만 저는 한사코 묵묵부답으로 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말도 안 했죠. 남편의 의지가 강했으므로 저 역시 어떠한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나 주변인들이 시댁이 어떻고 고부간이 어떻고 떠들어대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이 맑았고 상황이 상황 같아야 어디다가 하소연이라도 하죠. 다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며느리분들, 시댁 어른들이 혹시나 선을 넘는다 싶으면 딱 부러지게 고쳐주세요. 싸울 일이 아니라 고쳐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날까지 겪으면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저 어른이니까 이해하자, 맞춰주자 했더니 결국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응단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